솔직히 요즘 좀 묘한 기분이 들어요. 엄마 버린 두 여인과의 기묘한 동거, 달콤하면서도 위태로운,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정말이에요. 문제는 얼마 전부터 살던 원룸,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시작됐어요. 리모델링을 한다며 갑자기 방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그렇게 페달을 밟던 중 2층 양옥집 앞에서 저절로 자전거가 멈춰 섰죠. 대문 옆에 작게 붙어있는 임대 방이 주거용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낡은 담쟁이 넝쿨이 붉은 벽돌을 뒤덮고 정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홀린 듯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나지막한 여성의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저 빈방 있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요. 잠시만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나무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대문 안쪽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긴 흑발을 늘어뜨리고 수수하지만 어딘가 곱상하게 생긴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에서 배우 김성령님이 튀어나온 듯 묘하게 닮았더군요. 분명히 아줌마인데 왜 이렇게 참하게도 생겼냐. 잠시 넋을 잃고 여인을 올려다보는 제게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누가 지내실 거죠? 저요. 얼떨떨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아줌마는 제 대답을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 집엔 여자만 살아서 남자 혼자 사시는 건 좀 곤란한데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저도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어딘가 그녀의 얼굴이 눈에 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곰곰이 생각하며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그녀는 바로 윤주 이모였어요. 윤주 이모. 그리고 서연 이모. 두 사람은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 슈퍼집 딸들이었죠. 저희 엄마와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지냈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모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뿔뿔이 흩어져 그 후로는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낸 지 오래였죠. 저 정태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혹시나 저를 못 알아보실까봐 걱정했는데 윤주 이모는 제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너 정말로 정태니? 동란이 아들. 윤주 이모도 저를 알아본 거예요. 윤주 이모 맞으시죠?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래. 나 윤주 이모야 하며 반갑게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곧장 집 밖으로 뛰어나와 저를 와락 껴안았죠. 어머, 코질질 흘리던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어.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고 어머머. 이게 대체 몇 년 만이니? 윤주 이모는 제 어깨를 잡고 빙글빙글 돌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재회였죠.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윤주 이모는 저를 집 안으로 이끌며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냥저냥 지내요. 요즘 자전거 타는 게 재밌어서 주말이면 라이딩하며 돌아다녀요. 그래? 넌 어릴 때부터 뜀박질하는 걸 참 좋아했지. 그나저나 너 허벅지가 내 허리만 하겠어. 그녀는 내 허벅지를 쿡쿡 찔러보며 대단해. 너 정말 대단하다며 놀라워했어요. 그래, 너 장가는 갔니? 윤주 이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윤주 이모. 저 이제 30살이에요. 아직 장가 갈 때는 멀었죠. 하긴 요즘엔 다들 결혼을 늦게 하지. 그럼 어디서 지내? 혹시 아직도 엄마랑 같이 살아? 아뇨. 저 아래 동네에서 자취해요. 원룸에서요. 제 대답에
윤주 이모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남자가 혼자 자취하면 밥은 제대로 챙겨 먹니? 사 먹든지 라면 끓여 먹죠 뭐. 그래, 쯧쯧. 윤주 이모는 혀를 끌끌 차더니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너,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래? 윤주 이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네? 이모 집에서요? 윤주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안 그래도 동네가 좀 그런데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무섭기도 하고 말야. 그리고 보다시피 둘이 살기엔 꽤 크단 말야. 내가 남편이랑 3년 전에 사별하고 서연이도 1년 전에 이혼해서 혼자 된 지도 꽤 됐거든. 윤주 이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주 이모, 서연 이모 각각 50살, 45살의 과부와 돌싱녀. 두 여인이 이 넓은 양옥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외롭겠다. 둘 다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으니 당연히 남자는 있겠지. 그러게요. 여자 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넓어서 뭔가 허전하긴 하겠어요. 내가 맞장구를 치자 윤주 이모는 제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태네가 와서 같이 살면 딱 좋을 것 같아. 월세는 뭐 됐어. 그냥 같이 지내는 거지. 어때? 윤주 이모의 제안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이모들이기도 했고 넓고 쾌적한 양옥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죠. 그렇게 얼떨결에 양옥집 2층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이 PC랑 자전거,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내가 거주하는 2층은 따로 외부 계단이 있긴 했지만 실은 복층 구조였어요. 2층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내부 계단을 막아 층을 분리할 계획이었지만 내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내부 계단은 그대로 두게 되었죠. 덕분에 1층과 2층을 마치 한 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어릴 적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윤주 이모, 서연 이모와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다니 마치 오래된 고향집에 돌아온 듯한 포근함이 온몸을 감쌌죠. 윤주 이모는 내가 짐 정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어요. 수건이며 침구며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 믹스까지 방에 가져다 놓으시는 걸 보고 정말 엄마처럼 따뜻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언니, 나왔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윤주 이모의 여동생 서연 이모였어요. 윤주 이모와는 달리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짙은 립스틱을 바른 서연 이모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어머, 정태, 정말 오랜만이다. 서연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와 반갑다며 말아 껴 안았어요. 어머, 진짜 훤칠하게 잘 컸네. 아주 딴 사람이 됐잖아. 오랜만에 보는 내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고 스킨십하는 모습이 어색함 없이 편안하게 느껴졌죠. 저녁 식사는 셋이 함께 거실에서 하게 되었네요. 이삿날엔 짜장면이지. 윤주 이모가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켜주더라고요. 식사가 시작되자 서연 이모는 끊임없이 말을 걸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정태는 요즘 뭐 하고 지내? 회사 다녀? 네. 저 회사 다녀요. 작은 IT 회사지만. 어머, IT 회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IT 회사 다니는 것 같아. 똑똑하네. 서연 이모는 칭찬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고 윤주 이모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밥을 드셨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셋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과부와 돌싱, 두 명의 50대 아줌마와 30대 총각.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런 불안하면서도 설레는 동거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왜냐하면 두 이모가 여자로 보였거든요. 그녀들과의 재회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야릇한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이 평화로운 듯 보이는 동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그렇게 위험하고도 달콤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아침에는 윤주 이모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과 국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서연 이모가 좋아하는 치맥과 함께 왁자지껄한 저녁 식사를 즐겼죠. 원룸에서 혼자 덩그러니 지내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재미난 일상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갔죠. 하지만 두 이모님의 생활 방식은 여전히 극명하게 달랐어요. 윤주 이모는 여전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거나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도 주로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었고, TV를 보거나 시끄러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반면 서연 이모는 정반대였죠.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답게 늘 무언가를 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였어요. 아침부터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나가거나 집에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 웃었네요. 주말이면 등산이나 여행을 가자며 저를 졸라대기도 하였고요. 윤주 이모는 늘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서연 이모는 달랐어요. 레깅스에 짧은 반바지, 헐렁한 티셔츠, 차림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과감한 노출의 의상도 서슴없이 입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녀는 제 앞에서 옷차림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서연 이모의 매끈한 몸매는 자연스레 시선을 끌었고 덕분에 매일 눈이 즐거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느 날 서연 이모가 깊게 파인 브이넥 상의를 입고 나타났는데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그녀의 상체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멈추고 말았죠. 그 순간 장난기 섞인 서연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태, 지금 어디 보는 거야?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죠. 이모가 그렇게 입은 건 나 보라는 뜻 아니었어? 저도 남자인데 본능적으로 눈이 가는 걸 어떡해. 서연 이모는 웃으며 말했어요. 남자는 다 늑대라더니 이모한테까지 그러는 거 보면 정말인가 보네. 아이, 몰라요. 이모가 워낙 이쁘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지 뭐. 나의 칭찬에 서연 이모는 더 이상 핀잔을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셋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윤주 이모는 저희 엄마와 어릴 적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이야기, 어릴 적 코찔찔이 꼬맹이였던 제 이야기가 나오자 두 분은 웃음을 터뜨리며 옛 추억에 잠기기도 하였어요. 정태, 너 어릴 때 진짜 말썽꾸러기였잖아. 동네 슈퍼 앞에서 맨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엄마한테 매번 혼났잖아. 서연 이모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놀렸고 윤주 이모는 옆에서 맞아. 정태 어릴 때 진짜 개구쟁이였어. 하지만 평온함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조금씩 감돌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저녁부터였어요. 그날은 서연 이모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는 날이었는데 윤주 이모와 둘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죠. 정태는 여자친구는 있니? 갑자기 윤주 이모가 조용히 물어왔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살짝 당황하며 아니요. 아직 없어요. 라고 대답했죠. 나이가 몇인데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도 안 하고 뭐하니? 윤주 이모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바빠서 그리고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죠. 정태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니? 착하고 이쁘고 몸매 좋고 저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윤주 이모는 제 대답에 피식 웃으며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흔하니? 넌 평생 혼자 살아야겠다. 윤주 이모. 있잖아요. 사실 제 이상형이 딱 이모 같은 스타일이에요. 어머, 얘가 정말 내가 무슨 이상형씩이나 된다고 그래?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윤주 이모야말로 완벽한 여자 아니겠어요? 얼굴도 예쁘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저랑 이야기도 얼마나 잘 통하는데요. 음식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정말 이모 같은 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혹시 이모 재혼 생각 있으시면 저랑 해요. 제 뜬금없는 말에 윤주 이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너 정말 못 말린다니까. 또 시작이네. 이 짓궂은 장난. 저 장난 아니에요. 그날 이후 윤주 이모는 가끔씩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특히 단둘이 있을 때면 저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묘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아졌어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엉뚱하게 윤주 이모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주말 오후 서연 이모는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섰고 윤주 이모와 저는 집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모, 저예요. 조용히 문을 열고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윤주 이모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오후 햇살 아래 윤주 이모의 얼굴은 더욱 창백하고 아름다워 보였고 왠지 모르게 슬픔이 깃든 듯한 눈빛은 제 마음을 더욱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이모는 외롭지도 않아? 주말에도 매일 집에만 있잖아요. 남자 생각 안 나? 어머, 갑자기 왜 그래? 외롭다면야 외롭겠지. 하지만 내가 워낙 집순이라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게 나한테는 편해. 너야말로 여자친구라도 좀 만나고 그래. 한참 즐겨야 할 나이에 말야. 그럼 이모랑 즐기면 안 돼? 얘는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너랑 나랑 말이 되니? 안 될 것도 없지. 그럼 오늘 딱 한 번만 어떻게 안 돼? 나 여자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 딱 한 번만 풀어줘. 응. 징그럽게 왜 이래? 너 자꾸 이모 놀릴 거야? 장난 아니라니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정태 소원 하나 못 들어줘? 참나. 소원도 소원 나름이지. 딱 한 번만. 응. 그럼 오늘 딱 하루만이다. 그녀는 내가 옆에서 계속 찡찡거리자 포기한 듯 오케이를 했다. 정태야, 대신 서연이한테는 비밀이야. 당연하지. 윤주 이모랑 나 둘만 비밀. 윤주 이모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꼼지락거렸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줍은 소녀처럼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사랑스러웠죠. 저 역시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침묵을 깬 건 윤주 이모였어요.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태, 너 정말 괜찮겠어?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되묻는 듯한 혹은 마지막으로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윤주 이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했어요. 네, 저는 이모가 좋아요. 제 확고한 대답에 윤주 이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날 이후 윤주 이모와 저는 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이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비밀스럽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윤주 이모와의 비밀스러운 연애는 언제까지나 순탄하게 이어질 수만은 없을 거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서연 이모였죠. 서연 이모는 워낙 눈치가 빠르고 활발한 성격이라 언젠가는 우리 관계를 눈치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만약 서연 이모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질투할까? 화를 낼까? 아니면 쿨하게 이해해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드디어 불안했던 예감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윤주 이모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집을 비웠는데
서연 이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냈어요. 정태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으로 서연 이모를 따라 거실로 나갔어요. 서연 이모는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태야, 너 혹시 윤주 언니랑 무슨 사이 아니니? 서연 이모는 돌직구 질문을 던졌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튀어나오니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사이라니? 그냥 이모랑 조카 같은 사이지. 제 어설픈 연기에 서연 이모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 둘 뭔가 수상해. 요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서연 이모는 매의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더욱 압박해왔어요.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사실은 나 윤진 이모 좋아해. 그래서 너희 둘은 지금 사귀고 있다는 거야? 응. 비밀 연애 중이야. 서연 이모는 제 대답에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쿨하게 받아들이길래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연 이모를 빤히 쳐다봤죠. 서연 이모는 짓궂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 꽤 괜찮은 남자잖아. 윤주 언니가 너 좋아하는 것도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야. 서연 이모의 쿨한 반응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서연 이모, 그럼 우리 엄마한테 말 안 할 거지? 비밀 지켜줄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서연 이모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조건? 갑작스러운 조건 제시에 저는 긴장하며 되물었어요. 조건 말해봐, 이모. 서연 이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나도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서연 이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데이트? 윤주 이모와의 관계를 쿨하게 인정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나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저는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 이모는 제 당황한 표정을 즐기듯 짓궂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왜? 싫어? 나도 여자야. 그리고 너 꽤 매력 있잖아? 서연 이모의 농담 섞인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서연 이모는 지금 진심으로 나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걸까? 아니면 윤주 이모와의 관계를 시험하려는 걸까? 이모 지금 농담하시는 거지?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연 이모는 정색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농담. 아니야. 나 진심이야. 너도 알다시피 나도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됐고 외로운 건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너 윤주 언니만 독차지하는 건 좀 불공평하잖아. 서연 이모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서연 이모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윤주 이모랑 친자매잖아. 내가 어색하게 말하자 서연 이모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친자매면 뭐?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 좀 하겠다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서연 이모의 말은 왠지 모르게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풍겼어요. 나는 서연 이모의 눈빛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연 이모의 눈빛은 장난기 뒤에 숨겨진 진심을 갈망하는 듯 묘하게 애절하게 느껴졌죠. 이모, 정말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묻자 서연 이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이야. 너랑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남자 대 여자로. 서연 이모의 확고한 대답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것은 윤주 이모와의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동시에 서연 이모의 외로움도 달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할 수 없는 아찔한 유혹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좋아요, 이모. 이모랑 데이트할게. 제 대답에 서연 이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좋아. 그럼 우리 내일부터 1일이야. 기대해도
좋을 거야, 정태. 서연 이모의 손길은 윤주 이모와는 또 다른 활기차고 뜨거운 에너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집에서 두 여인과 함께 얽히고 설킨 더욱 위험하고도 달콤한 삼각관계의 미로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어요. 하지만 그 미로는 왠지 모르게 거부할 수 없는 아찔한 매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함께 느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걷잡을 수 없는 설렘과 함께 위험한 동거의 새로운 막이 오르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사랑은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다.